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되시고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컨디션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은 되셨지만 앞으로 정치 행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탄핵을 주동했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고 투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탄핵 정국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다룰 탄핵의 주범 3명입니다. 유승민, 김무성, 그리고 정진석인데요. 이들 모두 탄핵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자로서 이 윤석열의 뒷배를 봐주고 현재까지 지지를 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로 탄핵 정국 당시에 새누리당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진석이었습니다.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에 협조를 하고 탄핵 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느닷없이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유투표를 유도한 장본인이 바로 정진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진석은 자타가 인정하는 MB계이고요. 정진석은 고려대 정외과 출신으로 1984년 한국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부친 정성모 씨는 박정희 정부에서 충남도지사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정진석은 1999년 자유민주연합 총재 이 김종필의 특보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 부친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와 연기 지역을 세습했습니다. 솔직히 정진석 이자뿐만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보시면요,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도 아니고 말이에요, 비스무리한 짓거리들을 아주 그냥 집구석에서 다 해먹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진석은 2006년 자민련을 계승한 국민중심당을 창당을 하고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비례대표의 본질이 사라진 대한민국은요,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 때문에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죄다 금배지를 달고 가오를 잡고 다니면서 국민의 고열을 쥐어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구 의원들 자신들은 등 뒤에 딱 숨어가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앞세워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앉아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정진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고요. 정진석의 지로는 당연히 내각제 개헌이죠. 자, 탄핵 세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워서 탄핵 구속을 시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진석은 충청권의 맹주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모친인 윤석남 씨는 2021년부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특검 수사 4팀장이었던 윤석열과 같은 파평 윤씨 집안이면서 1960년생인 정진석은 윤석열과 동갑내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 그러니까 2016년 11월 2일 국정쇄신 차원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고요, 국무총리 후보에 국민대 교수 김병준을 지명을 합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은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길이라면서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와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들은요, 내각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총리 자리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해보겠다라는 욕망들이 그냥 가슴속 깊이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임명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자, 김무성은 11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 훼손을 했다, 이러면서 대통령 탈당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무총리, 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지가 대통령이야? 김무성이? 그 위에 상황이야? 그런데 이 김무성은 아주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총리 지명권을 침해를 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말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들은 헌법 제84조까지 붕괴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악의적으로 탄핵, 구속시킨 인간들의 이런 아가리에서 저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기자회견에 앞서
김무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지사 남경필, 또 제주도지사 원희룡,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를 만나서 당 지도부 전원 사퇴와 재창당의 길을 모색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이뿐입니까? 김무성은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노총과 정의당 좌익 단체들과 손을 잡고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민 100만 발안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고 설레발치다가 이 국민들의 저지를 당한 적이 있었고요.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니까 화풀이로 저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욕짓거리까지 한 인간입니다. 자, 김무성은 서울 중동고와 한양대 출신으로 첫 직장은 동해제강 전무였고 제5공화국 시절인 1985년 11월 민추협 공동의장 김영삼이 자기를 따르는 상도동계를 중심으로 민족문제연구소를 개설할 때 창리 미사 겸 전문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던 인물입니다. 그 후 야당인 통일민주당에서 재정국장과 총무국장 등을 지낸 김무성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 1비서관과 내무부 차관을 지낸 후 1996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던 겁니다. 또 김무성이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된 것은요,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이고요. 당연히 MB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김무성을 흔히 친박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는데요. 그를 따르는 의원 대부분이 MB계입니다. 김무성은 1951년생으로 박근혜 대통령보다 한 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승민은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16년 12월 8일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한 자입니다. 자, 이것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찬성한 논리가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유승민의 이 논리는요, 검찰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다면서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오로지 정의가 살아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입니다. 자, 유승민이 읽었다라는 검찰의 공소장은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탄핵의 진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직 대통령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범이라 적시한 조작 날조된 공소장이었고요. 한편으로 말도 안 되는 소설과 다름없는 공소장을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승민이 전후 맥락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고집 곧대로 믿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거를 믿고 탄핵에 찬성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승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애적은 각별한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배신을 당했지만, 자, 유승민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그리고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진출을 했고요. 이건 뭐 죄다 세습과 비례대표로 국회에 기어들어온 것까지 똑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초선 의원 이 유승민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기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이 국회 초선이 당대표 비서실장이 되는 것은요, 매우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정도로 유승민을 박근혜 대통령이 믿었고 총애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이 이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 사장을 벤처 사업가라고 속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속이고 정치에 입문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가장 큰 실책 중의 실책, 후회 중의 후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1년 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자 유승민은 비례대표를 반납하고 자신의 고향인 대구 동구 을 그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고요. 당시 박근혜 대표는 만사를 제껴두고 대구에 내려가서 유승민을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손에 붕대까지 감고 시장 바닥을 누볐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대구에서 하루를 숙박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의 첫 외박,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정치권의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승민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더만 등 뒤에 비수를 꼽은 자가 누굽니까? 이유씨 아닙니까? 유씨. 이놈의 유승민은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에 열린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도전을 하죠. 비록 당대표 자리는 김무성에게 뺏겼지만 득표율 2위를 기록하면서
유승민은 중앙정치 무대에 이름을 올렸고요. 자, 유승민은 한때 4선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정진석, 김무성, 유승민의 공통점은요, 권력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시다시피 권력은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이 아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약 같은 거.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돈과 사람이 권력을 보고 쫓아오기 때문에 한 번 잡은 권력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 정진석과 김무성의 욕심은 내각제 개헌, 즉 권력 분할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권력을 틀어주는 데 있지만, 유승민 저자의 정치적 속셈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플러시 같은데요. 자, 이 세 사람이 추구한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지,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그것을 핑계로 자신의 안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대방에 내놓은 그 정책의 흠을 잡고 자신만을 돋보이게 하는 매우 현란한 언변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당면한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는 능력은 물론이고요, 그건 기본이야. 관심과 진정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익을 우선하면서 추진한 수많은 정책들은 저들의 정치적 이미지를 장식하기에 좋은 비판거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고요. 새누리당의 의원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무려 6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62명 역적에 대해서 일부 우파 진영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을 팔아먹은 탄핵의 역적이라고 부르고, 62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소형 현수막은 여러분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여러 차례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김무성, 유승민, 권선동, 장제원, 나경원, 여상규, 주호영, 이혜원, 하태경,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학용, 김현아, 박성중, 신보라, 심재철, 오신환, 이은재, 이진복, 이학재, 정병국, 황병철 등인데, 탄핵에 찬성한 주호영과 나경원, 여상규는 판사 출신이고요. 권선동과 경대수는 검사 출신, 이혜우는 교수 출신이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컨디션 조절 중이시고, 이달 말 또는 2월 초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약 5년 가까이 침묵해 오셨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변절 세력들의 음액 공작들이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빵식이TV와 여러분들, 애국 시민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